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김윤정입니다. 정성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마케팅 날개 달기.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 앞에 1강, 2강을 통해서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분석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정말 실행 가능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다면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마케팅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변화들이 너무 정말 파도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의 변화 흐름들을 먼저 좀 맛을 보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마케팅 전략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마케팅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마케팅 관련돼서 뭔가를 좀 정리해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또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마케팅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만하면 또 바뀌어 있고, 알만하면 또 바뀌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주요하게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이잖아요. 모두에게 너무 힘겹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한 해인 것이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는 방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케팅 트렌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따끈따끈한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21년 그 마케팅 하면은 디지털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직 디지털에 너무 낯설어요. 우리 아직 디지털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이제 기업 운영자들 많으시죠. 그리고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 좁은 지역에서 충분하게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또 갖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막연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마음부터 열린 자세로, 우리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막막함보다는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거네요? 라고 하면서 열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면 조금씩 따라잡고 또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 디지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회가 더 많아지고 커진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크게 제가 그림도 하나 삽입을 좀 해놨는데요. 한쪽 원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그리고 실시간 마케팅. 이게 굉장히 크게 뜨고 있고요. 여기에 핵심 바로 인공지능이죠. AI. 그래서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는, 혹은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가도 내가 뭔가 포털 사이트에서 뭐 하나 클릭해서 잠시 들여다본 게 있어. 심지어 구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뭔가를 작업하다 보면 그 유사 광고라던가 그 광고가 구매를 할 때까지 계속 뜨게 되는 경우, 혹은 내가 살짝 관심을 보였던 스쳐 지나갔던 것이 그 분야에 해당된 상품들이 계속 나에게 광고로 쏟아지는, 혹은 추천 상품으로 줄줄이 꼬리를 무는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와 이미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용 마케팅 혹은 개인화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줄기이고요. 또 하나는 고객 경험, 그리고 퍼포먼스 역량 강화,
네, 이렇게 이제 그 성과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원들이 있고요. 그 작은 원들에 섞여 있는 것 위에 빨간색으로 붉고 크게 있는 것들일수록 올해 주요하게 작동을 했던 마케팅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고객 경험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언택트, 온택트. 네, 이것이 바로 고객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서 네, 성과로 연결되었던 가장 큰 네, 변화 요인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원을 보시면 컨텐츠 마케팅 역량하고 미디어 커머스의 기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세 번째 네, 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가장 중심에 라이브 커머스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뭐 홈쇼핑도 아니고요. 홈쇼핑에서 더 지저해서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네, 현장감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형태로 유통의 채널들이 굉장히 빠르게 모습을 바꾸어 갔고요.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네, 그런 흐름들이 아마 내년이면은 라이브 커머스가 아마 그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미 올해 그 라이브 커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네, 더 큰 확장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네, 올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들 네, 그런 형태의 지금 판매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갖추어지면 내년에는 아마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한층 더 문이 크게 열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 트렌드가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 스스로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 기반,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이 디지털 환경의 뒷받침들이 잘 네, 연동이 되어서 올해에는 정말 아주 색다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자, 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하고 10대 키워드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옆부분에 또 자료를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로 재빠르게 전향을 하는 네, 태세를 바꾸는 거죠. 디지털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10대 키워드들 안에 보면은 네, 디지털 경험 플랫폼, 네, 제로 파티 데이터, 디지털 멤버십, 네, 그리고 뭐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이 결합되는 형태, 네, 그리고 고객 경험 기반으로 고객에게 바로바로 전달하는 채널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반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유통 공간, 고객과 만나는 경험의 관계 공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을 오프라인의 매장 중심이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정형화돼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지역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대된 공간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마케팅 변화 제가 정말 올해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마케팅 변화가 정말 5G급입니다. 네, KT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정보와 연결망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가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 역량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마케팅 변화에 대한 기사들을 네, 취합된 것들을 이렇게 일예로 좀 담아 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이버가 바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뉴 노멀 시대, 모바일 트렌드 이런 것, 그리고 마케팅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흐름, 그리고 시장에도 이런 흐름, 네, 등등등등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네, 평소에 이런 그 정보들을 계속 이제 접하지 않으시면은
계속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디지털 관련된 그리고 마케팅 변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사나 자료, 뉴스, 네, 한번 틈틈이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지털 마케팅과 더불어서 올해 굉장히 그 피부로 느낀 것이 바로 콘텐츠 마케팅인데요. 이 콘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서 네, 제가 이 트렌드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일부 좀 네, 넣어드렸는데요. 올해 네,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이제 뭐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이제 아닌 것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콘텐츠와 결합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거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필수 요건이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이런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좀 하루빨리 네,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 마케팅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성과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한 해 동안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거둔 성과가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했다라고 답한 이 마케터들, 네, 설문에 응했던 기업들이 무려 54%가 네, 브랜드를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54%나 되고요. 매출의 성과가 컸다. 매출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40%, 구독자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도 32%, 신뢰도 향상이 31%, 고객 유지나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30% 정도 기여가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을 좋은 브랜드로 쉽게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 떠올려 주었으면 좋겠어. 아까 그 포지셔닝의 좋은 자리죠. 그것도 원하고 매출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구독자, 고객 수, 그리고 신뢰도. 이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컨텐츠 마케팅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성과를 봤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컨텐츠 마케팅의 역할을 네, 이제는 쉽게 볼 수 없겠다. 네, 그러면 네, 콘텐츠의 전쟁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1년 동안 어떤 콘텐츠들을 활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조사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네, B2C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케터들이 응답한 것 중에 89%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 그리고 75%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49%는 우리 자체 매거진, 잡지라던가 소식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다. 그리고 48%의 마케터가 동영상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 이상이 대부분 지금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의 포맷들로 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차별화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고객들이 소통하는 혹은 경험을 갖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는 방식들이 컨텐츠 마케팅 방식으로 이렇게 전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믿고 따지고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정말 모델이 아닌 그 일반 네, 평범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써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소통을 시켜준다던가 혹은 내가 구매를 해서 써보았던 것 혹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포스팅이 올라오는 네, 그런 상황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미디어 중심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기반의 컨텐츠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이런 고객 관계 그리고 고객과의 이제 경험을 만드는 것. 네. 이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일 올해 중에서 크게 일어났던 변화, 그 마케팅의 트렌드를 저는 디지털 마케팅과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이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빌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선구매 제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공공구매라던가 등등등등 각 지자체별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이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이라던가 사업들을 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가치 소비에 대한 키워드로 많이 대중화된 것도 올 한 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 마케팅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 소셜이라고 해서 아마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서도 이 바이 소셜 프로젝트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시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하고도 이 바이 소셜 패키지 열심히 기획하거나 또 이제 판촉하는 그런 활동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가치 소비 마케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바이 소셜이 캠페인 형태로 이제 그 고객들과 만나는 그런 변화들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영역들이 모두 다 다양하죠. 다양하고 혹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개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또 이렇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그 이제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고객들의 인식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변화의 기반을 등에 업어서 저희도 함께 공동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넓은 범위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좋은 마케팅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가치 소비와 같은 이제 소셜 캠페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 그리고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가, 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기업의 내부에서는 그 입장대로 준비를 하시면서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마케팅의 좀 기회적인 요인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마케팅의 기회를 잡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요. 또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굉장히 바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마케팅들이 물론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트렌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흔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언제까지가 종료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말로 대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의 마케팅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사진에 보시는 것은 얼마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살균기입니다. 이 스마트폰 살균기는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기종에 상관없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위생 이런 것들이 아주 핫한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상품을 기획하는데 촉매제가 되었던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이제 위생적인 부분들, 보건,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필요들을 그 이제 불안한 욕구들을 해결하거나 조금이나마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을 기획한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살균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또 확장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살균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러면 비행기는? 엘리베이터는?
건물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런 스마트폰 살균기의 컨셉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자체 살균과 항균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공간적으로 아예 이렇게 씌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좀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 환경이 바뀌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필요가 바뀌고 하는 부분을 발빠르게 포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시장으로 상품 기획을 런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문화 영역부터 식품 영역,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안에서 뭐 만들기나 뭐 공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 교육을 듣고 계실 텐데요. 각 분야에 맞게 제가 하나하나 다 담지는 못하지만 크게는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제시를 하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5G 해서 이제 5개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했을 때 언택트, 위생 건강, 가성비, 홈족, 국내 여행 이런 키워드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키워드와 그러면 우리의 상품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광부댁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지 못해서 올해는 굉장히 힘드셨지만 언택트 방식으로 그리고 국내 여행 대신 함께 공연으로 뭐 이런 형태로 방향을 좀 전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키워드를 알고 그 키워드에 대응해서 우리의 방식들, 마케팅 활동들을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분야에 계신 기업들이 있으신데요. 2021년의 외식 트렌드는 나홀로 만찬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홀로, 그러니까 개별 소비잖아요. 개인 단위의 소비이긴 하지만 만찬, 시시하거나 너무 단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 만찬, 그리고 이제 그린 슈머, 그리고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뭐 이런 키워드들이 또 동시에 같이 꼬리를 물고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라고 하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되는 개인화 방식의 접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양화를 갖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고시장, 리셀 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고시장이 또 아주 후끈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앞부분에 제가 당근마켓 이야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당근마켓은 굉장히 이제 대중화가 되었고 이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규모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다양성, 뭐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도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고시장이 단순하게 그냥 물건의 재활용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또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 서로의 이제 상호적인 수익 뭐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의 중고시장도 올해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이키 운동화거든요. 근데 이 나이키 운동화가 이제 리메이크 되고 여기에 리메이크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혼동 드릴 수 있겠는데 리메이크입니다. 다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B급 열풍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고시장이 우리에겐 딱 오는데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하는 소위 플렉스라고 하는 지름신이 강령하는 그런 트렌드들도 확실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하고 이제 유명 연예인이죠. 지드래곤이 결합을 해서 나이키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라고 하는 모델명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지드래곤의 생일이 8월 18일이래요. 그래서 그 생일날에 맞춰서 818켤레의 운동화를 한정 판매를 하면서
8,888명에게 이것을 살 수 있는 응모권을 배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유도를 한 거죠. 관심을 끈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완판이 됐고, 완판이 되자마자 다시 리셀 시장, 중고 시장으로 올라오는 거죠. 산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매장에서는 21만 원 정도 하는 신발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선으로 이제 중고 시장에서 새롭게 가격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지드래곤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매가 당일로 완판되고 그 다음에 다시 뜬 그 시장에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게 보였고요. 친필 사일이 있는 건 한 1,300만 원까지도 호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시장이 그냥 단순히 썼던 것을 혹은 내가 구매했던 것을 재판매하는 것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맞춤형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그 탄력적인 가격 시장들이 형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재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 시장처럼 움직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고 시장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마케팅 실행 방안, 제가 앞에서 쭉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의 또 새로운 상품들이 기획이 되면서 발빠르게 또 시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다시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할까?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첫 번째 시장 조사부터 하세요. 자, 그 시장 조사하는 방법 크게 4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제품 자체에 대한 시장 조사입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해당 업계의 탑5, 1등부터 5등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1등부터 5등의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자와 관련해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자, 포지셔닝 맵에서도 나왔었지만 나와 비슷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시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판매가 가능한 채널은 어떤 게 있고 채널별 차이,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유통이 이제는 그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조,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온라인 스토어,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시면 펀딩,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그 투자 시장에도 또 이제 또 진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콜라보라고 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기획 상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유통 채널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거나 전달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온라인 샵에 입점하는 것, 이런 등등등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모두 조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앞부분 아마 1강에서 구매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나 저거 사야지 하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는 경우보다는 뭐가 필요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가 있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서 써보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까지의 그 이제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 프로세스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로 소비자가 정보를 얻게 되고 어디에서 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디서 살펴봐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이거는 저는 어려워서 몰라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게 해보실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뭘 보면 되나요? 라고 하실 때 이런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거나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는지 이런 흐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 네이버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 페이스북에는 타깃 인사이트 이런 것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이버에서 여기 주소가 있어요. 네. dataLab.naver.com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처럼 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셔서 급상승 검색어, 사람들이 요새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뭐지? 이런 키워드 보실 수 있고요.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워서 전 못하겠어요. 이런 변명은 여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자, 해보지 않으셨던 것 뿐이지 못하시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친해지고 재밌어요. 이렇게 뒤져보시는 것이 너무 재밌고요. 그 안에서 좀 솔깃해질 수 있는 부분들 캐치하시는 것으로부터 마케팅의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격 결정하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돈 버는 욕심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신감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가격 정당하게 부르시고 정하십니다. 가격을 정하실 때 가격 결정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일 쉬운 방법 일단 어떻게 정하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좀 가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된 우리 입장에서 원가의 이윤을 얼마를 플러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식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상품 단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에요. 한 개에 10,000원인데 이 10,000원에는 재료비 뭐 이런 변동비하고 그리고 우리 인건비 뭐 공간의 그 임대료 세금 쭉 해서 다 넣어봤더니 전체 우리가 뭐 목표 판매량 몇 개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래저래 따져봤더니 이 상품 하나 만드는데 10,000원 나오는 것 같더라. 돈이 그만큼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 라고 원가가 계산이 되면 그러면 그 상품 단가에다가 수익률 얼마 받으실 건지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목표 수익률 20%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 밑에 수식대로요. 네. 그러면 이제 상품 한 개당 받아야 되는 가격은 12,500원. 20% 붙이셔서 12,5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상품 가격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대신 가격 결정하실 때 계산은 간단하고 이미 이제 내가 얼마를 받겠다는 이익이 정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네, 단순하고 명확하게 가격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목표 이익률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품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가격 구조가 될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커지지 않도록 목표 판매량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시는 것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가장 쉽고 편하게 가격 결정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흔히 이제 주변 기준 가격들을 통해서 저기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 차별화가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당당하게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상품의 가치를 채우거나 품질을 높이시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당한 가격으로 내부에 가격 명세를 구성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통 크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 가격에 대한 명시는 꼭 기업별로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가격 정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인데요. 이때는 고객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채널에서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혹은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디자인되거나 옵션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구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 차별화에 따라서 가격 방식을 여러 단위로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1강, 2강, 3강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거시적으로 시장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상품 서비스 시장 찾고 고객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 만드는 거, 이거 뽑아내셔야 돼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는 주요한 마케팅 트렌드, 오늘 말씀드린 마케팅 트렌드는 올해 급변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갑니다, 일단.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마케팅 방식들, 쭉 가시는 걸로 일단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뭐 준비해야 되지? 재빠르게. 시기도 아주 딱 좋잖아요. 연말 사업 마무리하면서 새해 사업 준비하시는 계획에 오늘 말씀드린 마케팅에 대한 이런 그 작업지 넣어드렸잖아요. 그 부분 꼭 한 번씩 부족하시더라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제가 사례, 이거는 저희 기업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STP 왜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4P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수업 분석은 그냥 수업 분석만 하라고 한 걸까? 결국은 하나를 작성했지만 그것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갈 때 바로 이제 마케팅 전략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꽤 어려운 작업일 수 있고요. 어렵고 꼼꼼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목표를 세우시고 필요 확인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시고 실행의 의지를 다지시는 것.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마케팅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주시하시는 것.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랜 B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하나의 방식이 아닌 2개, 3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상시 자세를 가지실 수 있다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마케팅 전략들이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케팅 관련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멘토들이 또 현장 컨설팅을 할 때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고요.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